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했습니다. 자, 이 총선 불출마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아주 잘했다. 이거는요, 이제 민주당 그 이원욱 의원이 지금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요거야말로 바로 이재명이를 직격한 것이다.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원욱 지금 의원이 되는 이 주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불출마도 했지만은요, 민주당의 이 86 운동권 청산을 대대적인 정치 투쟁의 목표로 삼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이 타격, 한쪽에서는 이제 운동권 타격인데, 이 운동권 타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 운동권 실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야, 어마어마합니다. 168석, 170명 가까이에서요. 거의 절반인 70여 명이 운동권 출신인데요. 자, 이 운동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권을 또다시 인재 영입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계속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해 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이 박성원 이 전 차장, 박성원 전 차장이 이제 반미 운동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연세대학 출신인데, 자, 그래서 또 운동권 출신, 86 청산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인재 영입 케이스로 적격 통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운동권 청산해야 되겠죠. 물론 뭐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전반적인 대사가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야권에서 이게 어느 쪽 운동권이냐, 이게 운동권이냐, 지금 이게 86 세력이 기득권화되고 부패 카르텔에 다 묶여 있는 거 아니냐. 부패 카르텔의 정점 누가 있어요? 송영이 길이가 있잖아요. 딱 한 명, 우상호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 운동권들이 지금 이제 긴장하는 지금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배우 이선균 씨가 결국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 저도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참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그러다 보니까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지금 들고 나온 인간이 누구냐? 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조우희가 드디어 신랄하게 드러나가지고요. 배우 이선균 씨 사망을 갖다가 지금 개딸들하고 들고 나와갖고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 요거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 폭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욕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이 직격했죠. 개딸들 직격했죠. 개딸 전체주의라고. 그리고 이제 운동권 세력 비판했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격하려고 지금 딱 움츠려 있다가 배우 이선균 씨가 이 생명을 딱 던져버리니까 이 죽음을 개딸들 전체주의의 반란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조국과 개딸들. 참 기가 막히다. 이게 이재명의 잔당들. 야, 이재명과 그 개딸들 이거 완전히 싹 다 내년 4월 선거에서 정리해 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말이죠. 이 경기 경제신문의 기자 박종면 기자가 최초로 대장동 사건을 보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이낙연 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보도가 되는 대로 설훈, 그 다음에 윤영찬 이런 사람은 아니다. 최측근은 맞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나야. 하고서 지금 공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남평호 이제 이낙연의 민정실장, 그 상황실장까지 했어요. 이낙연 그 경선 캠프에서 핵심 측근이죠. 이분이 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폭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왜 이걸 제보하지 않을 수 없었든지, 그리고 제보받는 내용이 뭐였는지 상세하게 지금 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맨 먼저요, 우선요, 자, 우리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불출마 선언한 거, 이거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대표한테 던지는 메시지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선 때부터 수차례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로 도망갈 자리를 마련해서 꼼수를 편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잘 짚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뭐 이원욱 의원은 이제 원칙과 상식에 이제 4명 중에 이제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요 내용도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에서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다. 원칙과 상식 4명이 다 지적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요 분들을 갖다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꼼수 아니냐. 총선 결과라는 게 민심이 어떻게 될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책임 대상을 갖다가 이 전직 총리 3명한테 둘러 씌우는 꼼수로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전직 총리 3명이 받겠느냐. 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의 사퇴이고 통합 비대위 구성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원칙과 상식 비명계에서는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의 변화가 있어요. 이재명이. 지금까지는요, 이재명이가 김부겸이랑 한번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세균도 지금 내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낙연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재명이가 말이죠.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래서 이낙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러한 입장까지 밝히고 나섰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이지 무슨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민주당의 어떤 통합, 그러죠? 비명계의 학살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이 비명계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통합의 개념 차원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살기 위해서 만나겠다는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지금 민심의 흐름, 그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개딸 전체주의 세력, 요거에 대한 그 청산 노력, 요런 것이 지금 민주당을 파고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원호 의원이 일단 찬성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기투항 형식으로 이낙연을 어마어마하게 챙기는 모습.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고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야 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여기에서 말이죠. 국민의 눈높이. 그렇죠?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 과연 이게 진정한 이재명의 입장이겠느냐?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말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솔깃하게 하는 말을 잘하는데 이게 말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원호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들이 지금 이낙연이 만나야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전직 총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서 만나는 모양새, 본인만 살겠다는 모양새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가 지금 뭡니까? 너는 사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사퇴하고 영창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돌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개딸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제 운동권, 완전히 이제 철퇴 운동을 지금 벌여야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과연 운동권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요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문화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 70명 정도가 된다. 이 86세대가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여 명에 달하는 운동권들이 거의 다 내년에 출마하고 딱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우상호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가 누구냐?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인 김민석. 15대 때 최연소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16대부터 본격적으로 줄줄이 배지를 달았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송영길도 마찬가지 이제 맏형격인데 63년생인데요. 연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종학생회장. 그래서 운동권의 맏형격인데 37살에 배지를 달고 40대 인천시장, 50대에 그리고 이제 제1여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지금 이제 구속돼 있어서 이거 뭐 정치생명 끝난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진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종석도 16대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34살 때. 그래서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데 86세대 대표 주자 중 하나고 내년 총선을 지금 출마한다. 그리고요, 17대 때요, 우상호를 비롯해서 조정식, 지금 사무총장 5선, 윤호중과 이인영, 원내대표도 하고 통일부 장관 됐죠. 4선, 정청래 3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는 이화여대 종학생회장 출신 19대부터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이 서영교,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조정식은 사무총장을 맡아서 친명 핵심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명계 중에서는 누가 있느냐? 이원우, 김종민, 송갑석, 이런 사람들이 86 대표적 운동권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영이는 전대협 1기, 그리고 이 송영길이는 전대협 4기 의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임종석은 전대협 3기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 의장인 오영식 전 의원까지 1기, 2기, 3기, 4기 모두가 의장들은요, 민주당 의원을 지냈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이 뿌리 박힌 운동권의 뭐라고 할까요? 이 뿌리는요, 그야말로 요지부동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반미 투사로 그동안에 알려져 있던 이 86 운동권 출신의 박선은 전 국정원 1차장이 민주당 인재 영입 4호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발탁 이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박선은 전 1차장을 한반도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 전문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선원 전 차장은요, 전남 나주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물밑 추진한 바 있고, 그리고 과거 평화협정에서 종전선을 분리해서 협상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분이고요. 자, 86 운동권 출신인데 연세대 82학번입니다. 그리고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삼민투에 몸을 담았고 85년 광주 비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서 수감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영국 유학을 떠나서 2000년에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대표적인 자주파로 분류돼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 외교부 측과 자주 부딪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 개딸들이 말이죠. 그리고 조국이 정말 이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악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죠. 이런 인간이 말이죠, 장관까지 먹고 문제에 대해서 실세 역할하고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저울질하고 있는 건데 2월 초에 이제 2심에서 이거 반드시 법정 구속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검찰에서 몇 년을 구형했죠? 5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때려가지고, 왜냐면 아니 지금 정경심이도 법정 구속 4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량을 최대한 더 높여서 이거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조국이가 말이죠, 이 배우 이성균 씨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국도 개딸이나 똑같은 거예요. 개딸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인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댓글 지금 폭탄이 지금 벌어졌다. 그래서 이 이성균 씨 이제 마약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다가 이런 변이 당하다 보니까, 마약 수사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한 거 아니야?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국도 같은 논리로 지금 올라타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이 마약 이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성균 씨의 사망을 갖다가 배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 야, 이거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지금 댓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분노는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이런 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댓글을 보면 뭐라고 올라와 있느냐?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도 약했고 이선균도 죽였다. 그래서 이 미친 이찍 놈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살인 정권 검찰과 언론들 때문이다. 무리한 검찰 수사가 이선균을 죽인 거다. 검찰은 간접 살인자다. 이런 비판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또 이 댓글 그리고요 또 하나 이선균을 보면 우리 이장님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한다. 자 검사들은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한다. 정해진 답이 안 나오면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보다. 이재명을 꼭 지키자.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재명 지키자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한 배우의 죽음을 가지고. 그러면서요, 대체 이장님은 얼마나 강인한 멘탈을 가지신 건지. 이재명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김건희 의혹 덮으려고 엄한 배우 죽인 거다. 이선균 사망은 대통령실의 공작이다. 아니, 여기에 또 김건희 의혹까지 갖다 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라는 집단은 계속 권력을 쥐게 놔두면 안 되는 살인마 집단이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조국, 야,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조국이 또 이제 뭐라고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자기도 이렇게 검찰 수사도 당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선균 씨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개딸들의 분노를 검찰에 대한 분노로 치환하고 자기가 희생자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언론은 이제 통제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미확정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면서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 아니고 그렇지만은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고 언론도 책임지지 않고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같이 밀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역사학자 전우용이도요. 페북을 통해서 최근에 몇 년간 도대체 몇 명이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언론이 사람을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검찰과 경찰의 비인도적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아야 한다. 자, 이게 아니 언론 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지금 이 전우용 씨는 뭐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국까지 나서서 이 정치적으로 요 사건을 지금 활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지탄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요 말씀은 이제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낙연 최측근인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오늘 양심 선언을 하고 났습니다. 바로, 지금 경제신문에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 이 최초의 제보자가 나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남평호 전 민정실장을 지냈는데, 총리직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는요, 경선 캠프 상황실장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보한 계기와 관련해서는요, 의도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제보한 것이다. 예, 제보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제보를 받고 나서 대장동 원주민 부동산 중개사 성남시의회 질의 내용을 토대로 쭉 추적해 왔는데 대장동 일대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원주민들의 민원이 끊어지지 않았고 대장동 일대 부동산 중개사들이 여러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으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이런 프레임, 윤 대통령에게 책임 있다는 민주당 프레임과 관련해서는요, 진실을 왜곡하는 무리한 프레임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시켰다. 몸통이 윤석열 대장동 대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산업 리스크가 커진 것이라는 진실을 호도한 프레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밝히고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와 대장동 대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별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 소환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분은요.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이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남평호 연대왕 공생의 부이사장은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야말로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부패와 함께 없다는 양심의 발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 관행이 없었지만은 제보와 수집된 자료를 2주 동안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돼서 어떤 단군 일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멀더라. 그리고 대장동 조성 원가가 불려서 횡령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서도 위법 상황이 발견이 됐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익명으로 제보하라. 그래서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다.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 왜 보고해봐야 이런 거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은 행동하지 않는 분이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낙연 대표 측의 네거티브 이거를 공세를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제 이걸 보고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그냥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바로 지금 언론에 제보했다. 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충분하게 대장동 의혹은 이낙연 캠프 쪽에서 또 이 제보한 것이 이제 맞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양이원형 뉴스를 하나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형이 말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느닷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라 그러죠? 그 과거에 이제 피의 사실 유포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웅래도 체포 동의안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양이원형이요. 요게 바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피의사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양이원형 이게 참 수준 이하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이런 인간들. 자, 그래서 양이원형이 말이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사실을 갖다가 검찰에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죠. 이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양이원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하자면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고소하게 된 거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양이원형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이제 한마디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고발인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 당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적이다. 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 이제 넘어와서 체포동의안 할 때 보면은 이걸 간결하게 정리해 발표했어야 되는데 이 비공개 법정에서 실질 심사를 받을 때나 밝기만한 구속 필요 사유를 갖다가 생중계하듯이 본회의에서 공개한 전례도 없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공공연히 피의 사실을 공표해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법적 의무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면 옳고 상대방이 하면 틀리다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 유아독전, 오만불순한 태도다. 이렇게 힐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한동훈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 양이원형 참 수준이 거시기하네요. 이 양이원형 말이죠. 여러분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이 났을 때 일본까지 가서 난리를 치고 망신을 당한 인간이 바로 양이원형입니다. 참 수준도요. 참 천양지창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